전 세계 지성의 산실이라 불리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전에 없던 특이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구석에서 동그라미, 네모, 긴 막대기를 바닥에 그리는 미국인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배우고 싶다며 학과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것의 인기. 미국에 오래 거주했던 교포들마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상위 살인 명문대를 지칭하는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 등의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점과 SAT 성적이 최상위권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목할 만한 대외 활동까지 겸해야 하는데요. 입학 경쟁률이 높은 만큼 졸업 후 성공도 보장되는 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요즘 배우지 못해 안달난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부임했던 2011년에는 학기당 한국어 수강생이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배가 늘어 100명대를 찍고 있죠. 프린스턴대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최호중 박사의 코멘트입니다. 그는 미국 내 대학들마다 숫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어가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내 대학에서 실제로 한국어 과목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7개국 1411개 대학에 한국학 및 한국어 강좌가 개설돼 있다고 합니다. 일본 377개 대학, 중국 276개, 미국 131개, 대만 37개 순으로 최근 미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죠. 과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동아시아 국가에 한정됐다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코넬대, 다트머스대, 브라운대, 펜실베니아대 모두 한국어, 한국학 과정이 개설돼 있다고 하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국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퍼드와 UC 버클리에 이어 콜로라도 주립대 등에도 잇따라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으며 이 중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과목이었던 한국어를 3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017년 스탠퍼드 대학은 동아시아 언어 문화 학부에 한국학 전공 과정을 신설하며 미국 청년들 마음속에 점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을 더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전공을 신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한국 관련 과목을 신설했다는 대학들의 발언은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어의 열풍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말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유명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대학 입시에 유리한 AP 과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수업을 선택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단 1, 2년에 그칠 붐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인상적인 것은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미국 학생들이 언어와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역사까지 공부할 정도로 열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한국학까지 추가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공부를 할수록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젠 한국의 모든 것이 좋다. 동아시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모음의 창제 원리를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영어에는 이런 철학이나 역사가 없다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환학생 같은 제도가 주춤한 상태지만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미국 학생들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내 대학에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학계에서 보다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 내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도 있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글 단어 26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올해 OED에 추가된 한글 단어는 K-드라마, 한류, 먹방, 대박, 파이팅, 갈비 등이 있는데요. 조만간 영국인들에게 파이팅이라고 말하면 알아듣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하던 영국 방송 BBC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보든 방탄소년단 신곡을 듣든 간에 우리 삶에서 한국 문화를 접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OED 출판부 측을 인용해 우리 모두 한류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개인적으로 BBC의 코멘트에서 살짝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류의 절정이 아니라 한류의 시작이라고요.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이제는 유럽까지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을 나날이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정부도 한국어 교육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2개국에서 234곳이나 설치돼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36곳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개설된 강의 또한 그 횟수를 전폭적으로 늘릴 예정이랍니다. 필수 언어라고 불리던 중국어나 프랑스어가 최근 급격하게 쇠퇴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어가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강생 비율이 증가한 몇 안 되는 외국어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어 수강자는 11% 감소했고 이탈리아어 수강자 또한 20%나 감소한 데 비해 한국어만큼은 약 1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수강생도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중국어 수강자는 13%나 줄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어 열풍은 진원지인 아시아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국어나 일본어 학습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대중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한 국가로 손꼽히는데요. 최근 14억 인구에 달하는 인도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 덕질에 나서 인도 내에서 무서울 정도의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최근 한국 문화 유행 현상을 보도하며 K-매직이 인도를 휩쓸고 있다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내에서의 한류 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주 인도 한국문화원은 3개월 코스의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오픈했는데 등록 시작 3분 만에 1,200명 수강생이 모두 채워져 관계자들마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처럼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국가만 해도 수없이 많을 뿐더러 베트남은 아예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채택하기까지 했죠. BTS 팬 아미들에게는 한국어가 공통 언어가 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미래를 기대해봅니다.